반갑습니다, 여러분. 라스 트레이딩 팀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2022년 9월 1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부터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월간 브리핑을 간략하게 하고 주간 브리핑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부터 살짝 보시면, 자, 나스닥이 이제 8월 달이죠. 7월이네요. 자, 나스닥이 7월 이제 봉 자체가 장악형 캔들로 마감을 해서 고갱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고갱을 한 상태에서 윗꼬리가 긴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닥 좋은 형태로 마감을 한 건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단기 10, 20에 대해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고 이 구간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횡보 기간이 좀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이 횡보를 좀 한 뒤에 이 구간에서 상승을 다시 도약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한 번 더 조정을 해서 아래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할 것인지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아래 구간에서 여전히 받을 만한 구간은 이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 오더 블락 자리인 뭐 오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장기적으로 이제 금융 위기가 오거나 했을 시에 이제 8천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금융위기가 진짜 올 건지 안 올 건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까지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2003년도의 저점을 확인하러 가는 그런 무빙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뭐 100%로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만약에 진짜 최악인 경우는 8천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여기죠. 1900 이 라인을 오랫동안 지속을 해서 올라가는 거를 노려봐야겠습니다. 뭐 지표상으로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뭐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하락 전환이다라고 보여질 거는 없네요. 지표상도 뭐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상태 이런 차트는요, 여러분. 이런 차트들은 이제 일봉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이 고점을 형성을 하고 조정이 나오고 이제 데드 케이스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이게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딪혔는데 얘는 고점을 살짝 넘었단 말이죠. 그렇고 이제 이 구간에 대해서는 고점을 아예 넘은 상황. 그러니까 얘가 직전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추세 전환이 되는 편인데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은 이 라인이에요. 11,000 라인을 계속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했을 시에 현재 618 되돌림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18 되돌림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을 시에 똑같은 피보나치 상에서 382 혹은 236까지도 반등을 할 수가 있다는 점. 혹여나 더 떨어졌을 경우에 이제 이 11,000 전의 직전 저점이 11,500 라인까지도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만약에 우리가 추측을 해 보면 자, 여기로 이렇게 내려와서 1번, 그 다음에 다시 2번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렇게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쌍바닥 W자 형태로 이제 상승을 이제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트를 그릴 거고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반등을 더 해준다라고 하면 자, 이 구간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조정하고 다시 내려가는 요렇게 흘러가는 차트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면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횡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횡보를 할 수가 있고 아마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면서 좀 오랫동안 횡보를 할 수가 있다는 점 우리 생각을 해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랐을 시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잘 올라갔다가 어떻게 요만큼밖에 안 내려오고 바로 이렇게 내려볼 수가 있느냐. 하지만 이 구간에서도 우리는 횡보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횡보를 많이 했고 이 구간에서 횡보를 했으니까 올라가야 하지만 지금 각도 자체가 얘는 엄청나게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횡보를 조금 더 거친 뒤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방향을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아까 전에 이제 8천이든 뭐 이런 자리를 이제 얘기를 해 드렸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현실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만약 정말 큰 은행 뭐 여러 가지 큰 뭐 펀드가 뭐 망한다든지 막 이런 이슈가 아니라면 저점을 지키고
이 순리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금리 뭐 인상에 대해서 이슈도 서서히 사라질 거고, 지금은 여전히 보더라도 올해 내내 계속 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은 그런 시장 분위기가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예상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예 차트 이 주봉 캔들 자체가 흑산병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적행을 하고 추세가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생각을 해 두어야 됩니다. 나스닥이 생각보다 잘 안 따라줄 수가 있어요. 그거 명심해야 되고. 자,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달봉이고요. 비트코인 달봉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차트로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차트가 비트코인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은 좀 나스닥이랑 조금 다른 양상이긴 합니다. 데드크로스가 일어나는데 반등이 그렇게 시원찮게 올라와 주지 않고 있어요. 반등이 올라오고 뭐 이렇게 내려오면 뭐 의미가 있겠지만 이 라인에 대해서 전혀 상승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아래 구간으로 이제 고점으로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떨어지는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 대해서 우리는 아래 구간에서 우리는 이런 자리 혹은 직전 14,000자리 혹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지지를 받는 자리가 이제 17,500자리죠. 이 자리가 이런 자리에 대해서 꼬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게 무너지게 되면 이제 14,000이죠. 이 구간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되고, 그 밑에 라인에서는 이제 오더 블락에 대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를 기대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을 한 결과 이제 786 되돌림을 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한 번은 올라갈 법도 해요. 786이기 때문에 뭐 382 혹은 618까지 많이 보면 뭐 236까지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하나, 6원까지 볼 상황이긴 하나, 지금 그만한 지금 호재거리가 같이 안 터지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바닥권을 확인을 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그 매수를 들어갔지만 얘가 반등을 제대로 못 해주고 다시 한번 되돌림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시간대에서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되돌림에 대한 이제 매수 자리 혹은 그 밑에 자리 15,000, 14,000, 12,000까지의 이 되돌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닥 상황이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달봉 이제 마무리 짓자면 보통 이 정도 캔들이면 여기서 횡보를 좀 더 합니다. 보통 여기서 한 두세 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데, 이 저점 라인 털리지 않고 고점 라인 안 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달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는 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주봉만 보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방금 전에 나스닥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얘가 흑산병이 나오려고 하면 얘가 음봉이 하나가 더 떠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영망치 형태, 윗꼬리가 긴 상태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반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등을 한다 한들 얘가 제가 봤을 시에는 고점을 돌파하는 무빙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왜? 뭐라도 나오려고 하면 뭐 상승 다이버, 레귤러 상승 다이버라도 나와줘야 올라가는 느낌을 조금 받겠는데, 얘가 바닥은 어느 정도 찾았단 말이죠. 바닥권은 찾았어요. 근데 얘가 상승 다이버 전스를 만들려고 하면 얘 이하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조금의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이 구간에서 반등을 시원하게 해준단 말이죠. 요까지. 근데 아직 그런 무빙이 나오지가 않고 계속 여기서 지지하고 있는 게 뭐 오를 것 같은 뭐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조차가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려오면 받는 게 중요하긴 한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장이죠. 저점을 계속해서 깹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저점을 깰 수가 있어요. 근데 저점을 깨면 빠르게 말아 올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못해도 이런 캔들 혹은 이런 캔들이죠. 아래 꼬리가 긴 캔들이 만들어줘야 얘가 이 이상에서 마감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이상에서 마감을 해줘서 아래 꼬리 길게 마감을 해야지 얘가 베어 트랩이구나. 베어 트랩이니까 얘는 이번에는 오르겠구나. 이번에 얘는 이걸 돌파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게 무조건 떨어집니까? 뭐 조금 더 적은 시간대에서 보면 현재 이런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구역을 설정해서 얘가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임 자체가 구역을 설정해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죠.
좀 간략하게 그냥 좀 선이 완벽하지 않은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아래로 뚫리게 되면 이런 자리까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라인까지도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르게 되더라도 이 구간에 대한 저항, 이 구간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횡보가 꽤나 오랫동안 진행 중이에요. 8월 26일부터 거의 10일 정도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 얘가 터지는 방향대로 이 조그만 구간은 쉽게 돌파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길을 많이 모았을 때는 조금 움직임이 좀 과하게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 혹은 이런 구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 뭐 15,600 뭐 이런 라인까지도 봐야겠죠. 그래야지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봉은 하락을 해야 다음 주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하락장이죠. 계속해서 하락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꺼도 이거는 안 맞고, 하락 추세선에 대해서 이렇게 끄더라도, 네, 여기 보시면 이 미들라인에 대해서 지지를 받으면 올라가고 뚫리면 아래에서 놀다가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꺼도 얘가 21,500 이 이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된다?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가 더 맞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최대 볼 수 있는 거는 14,000까지는 열어 두셔야 돼요. 오면 그 나스닥이 떨어질 때 아마 비트가 18,000쯤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비트는 14,000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냅다 뭐 하락만 보시는 거 아니냐? 물론 얘가 여기를 지지를 받던지, 근데 아마 지지를 받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힘들어 보이고요. 이 18,700에서 400 라인 있죠. 이 라인에서 저는 우선은 매수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만약에 왔을 경우에 얘가 말아 올리는 힘이 세다. 그러면 저는 꽤나 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하잖아요. 그럼 익절을 어디서 나가야 되냐면 이런 데서 익절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매물대 많은 자리에서. 이 매물대가 있다라는 건 이 구간이 이제 물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얘가 쉽사리 뚫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거 차트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단적으로만 봐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많이 했던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했던 이게 여러분들 매물대고 오더블락이긴 한데, 조금 더 이쁘게 그림이 되는 게 어디 있을까? 자, 이런 거죠. 횡보를 오래 한 지점에서는 반등이 나오기 쉽습니다. 저항이 될 가능성도 꽤 높고요. 얘도 찍고 올랐지만 이 구간이고, 횡보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이 구간이고, 또 이 구간에 또 횡보했기 때문에 한 번에 못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겁니다. 얘도 보면 쉽게 뚫리지 않는 자리라는 거.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잡고 재차 뚫리니까 다시는 못 오죠. 다시는 못 오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가, 얘도 오랫동안 횡보를 했던 이런 매물대 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오더라도 쉽게 못 올라가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오르더라도 내려왔다가 쭉 올라가는 이런 그림 형태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막 바로 찌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홀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이 오면 1차적으로 익절이 나가시고 다시 이 구간에서 재차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구간 이렇게 힘들게 버텼는데 여기서 익절 안 하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건데 왜 이 구간을 버리냐 말입니다. 욕심 안 부려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숏을 타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숏을 이제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이런 구간 있죠. 얘도 한 번은 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다시 오면 이 구간에서 재차로 숏을 받는 게 이 매물대로 매매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명심해 주시고, 현재 많이 비관적으로 보긴 하는데 빨리 이제 변동성이 생겨서 좀 재밌는 장이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 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하락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울할 게 아니라 하락을 하고 또 하락을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횡보를 하고 상승을 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너무 낙심해하지 마시고, 올해 내내까지는 좀 암울할 것이라는 우리가 전망이 있긴 있으니까 우리 매매에 너무 중독돼서 좀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살살 하시길 바라며, 이제 환절기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생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브리핑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